안녕하십니까. 허명환입니다. 포항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뭐라 해도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 때문입니다. 검찰의 포스코 수사에서 밝혀졌듯이 부패한 정치인이 무리한 투자와 부실기업 인수 그리고 협력업체 특혜 과정에서 검은 돈을 챙겼습니다. 그로 인한 적자를 매년 메우다 보니 포스코가 포항 시내에 풀 돈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스코가 포항시에 내는 지방세도 수백억 감소되어 포항시의 각종 시책 사업이 축소 내지 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렇게도 상상해 봅시다. 지금 영일 신항만 16선석 컨테이너 부두에 배가 들어오고 배후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공장이 들어서 있고 신항만 인입선 철도가 완공이 되어 있다면 또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에 차가 쌩쌩 달리고 울산까지 철도가 복선화되어 있으며 포항 삼척 간에 기적소리 울리며 기차가 다니고 있다면 포항 경제가 이리도 어렵겠습니까? 이런 포항의 모습은 제가 2003년 청와대에 근무할 때 직접 챙겼던 국책 과제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각각 2011년, 13년, 2014년에는 모두 완공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포항은 재선시장, 4선의 국토해양위원장과 국회 부의장, 6선의 만사형통 국회 부의장, 그리고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영폴라인이 전국에 배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세운 정책도 아니고 전 정권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세워진 정책을 제때 완공 못하였다면 이건 무능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은 가린 채 마이크만 잡으면 KTX 이야기입니다. 포항보다 훨씬 인구가 작은 목포는 2004년에, 여수는 2011년에 개통되었습니다. 신재공장 설립 시 국방부와 고도 제한 협의를 무시한 채 허가하는 바람에 공장 활주로를 높인다고 포스코는 1100여억 원을 가외돈으로 쓰게 되고 1년 6개월간 공항 폐쇄로 포항의 하늘길은 막혔고 이제 개항되어도 민항기는 다시 올까 말까 하게 해놓고도 KTX 개통이 내 공이라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시민들은 어떻게 보는지 뒤통수가 따갑지도 않습니까? 그리하여 포항 서민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는 1시간을 몰고 다녀도 3,000원짜리 손님 태우면 다행입니다. 저녁에 손님 한 명 못 받는 식당도 많습니다. 오거리에는 난전 행상인 대열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폭탄 맞은 것처럼 큼큼하게 문도 못 여는 시장 가게들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민초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사례는 도처에서 목도됩니다. 그럼에도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 그들이 통절한 반성과 진정 어린 사과를 포항 시민과 새누리당에 한 적이 있습니까?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느끼긴 하던가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오롯이 우리 서민들에게 남긴 채 저들은 일신의 부귀 영달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웃으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항의 정치적 현실입니다. 저는 행정고등고시 출신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과 1, 2위를 다투는 시라큐스 대학에서 정책학 박사를 취득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경북도청 등에서 수많은 정책을 다룬 정통관료 정책 전문가입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2005년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라는 대통령의 특명을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실에 전담 조직을 만들고
국무총리와 직접 협의를 하고 관계부처 장차관, 실국장과 정책을 협의 조정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공무원을 설득하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무마시켜 제주특별자치도를 2007년에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10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으로 초청되어 제주를 방문하여 보니 그동안 제주 인구는 10만 명 이상 증가하고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고 경제성장이 서민들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교육, 관광을 진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정책이 성공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7월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의 일환으로 유라시아 친선 특급에 특별 초청되어 블라디보스톡에서 베를린까지 지구의 3분의 1 구간을 20일 동안 열차로 달리며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포항항에 입항했던 러시아 석탄이 채굴된 시베리아의 도시 예카테린부르크도 방문하여 우리 포항역과 자매결연도 맺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블라디보스톡을 자유항으로 지정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유라시아 교통물류를 위한 53개국 장차관을 서울로 초치하여 서울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포항의 새로운 성장 돌파구가 여기 있음을 정책 전문가로서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동해안에서 유라시아 교통물류의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곳은 컨테이너 부두와 배후단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영일 신항만 뿐입니다. 흥해의 신항만 배후단지와 그 너머 청하, 송라지역 그리고 장성 양덕동의 미래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활력이 넘치는 포항의 미래가 보입니다. 이미 영일만에는 유라시아가 넘실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의를 믿는 포항 시민 여러분, 저는 국기에 대한 맹세 중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구절을 특히 좋아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유와 정의를 추구하는 국가는 융성하였습니다. 정치는 옳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는 정치 몰입해가 됩니다. 눈앞의 이익에 옳음을 외면하고 눈앞의 이익에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과 거짓을 일삼는 정치 몰입해가 없을 때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러한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고향 발전에 기여하고자 편안한 고위공직자의 길을 버리고 10년 전 포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 기득권 집단에 의해 처절하게 핍박받았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청렴하게 일했던 한 공직자에게 지난 10년의 정치 낭인 세월은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잠과 조직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포항은 바뀌어야 된다는 열망이 시내 저변에서 콩볶듯이 튀고 있음을 체험하고 있는 저는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정의를 믿고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배격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포항의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포항의 개혁 주도 세력으로 뭉쳐야 합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저 정치 기득권 집단과 그 동조자들에게 포항 시민과 새누리당은 가차없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 허명하는 그 선봉에 기꺼이 서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리하여 2016년 4월 이후 포항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오늘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포항 북구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할 것임을 밝힙니다. 제 당적과 관련하여 시중에 떠도는 낭설을 누가 퍼뜨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 오늘 경과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2006년 국무총리실 국장으로 근무하다 인재 영입 케이스로 한나라당에 입당했습니다. 2008년
총선에서 친박이라는 이유로 공천권이 박탈당하자 당시 박근혜 후보의 살아서 돌아오라는 말대로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2014년 정치적 복권 이후 새누리당 복당을 하려 하였으나 이병석 국회의원은 저희 복당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당헌 당규에 하자가 없는 저희 정치적 기본권을 무시한 것입니다. 웬만한 포항시민이라면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8월 중앙당에 직접 입당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중앙당은 전국에서 저와 같은 사례를 종합하여 지난 11월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하여 실질적 재입당 절차는 마쳤습니다. 다만 현재 여야 간에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면 형식적 절차를 마치기로 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언론사 기자님 여러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세계일보 기자입니다. 기자회견문에도 이야기했듯이 지난 10년간 우리 국가께서는 현실 정치하고 좀 떨어진 그런 수밖에 없었고 했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또 현실 정치라는 것은 많이 변화를 했고 국가적인 시스템도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또 이 현실 정치에 다시 이제 참여를 하시면서 그 감이라든지 현실적인 감, 정치적인 그런 비전이나 이런 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마음의 그 준비나 자세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고, 아까 당직 얘기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이제 선거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현재 오늘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그 일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동안 정치활동 규제를 당했지만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중앙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장차관이라든지 청와대나 이런 고위직은 거의 고시, 행정고시 동기들이나 아니면 선후배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몇 달 전에 개각으로 임명된 김영석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 저 고시 1년 후배고 저하고 미국 시라큐스 대학에서도 같이 유학을 하고 가족끼리도 잘 합니다. 그동안 제가 해양수산부에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있으면은 이분이 국장이나 실장 아니면은 청와대 비서관을 있을 때 항상 민원 해결사로 제가 부탁을 하고 협조를 잘해온 분인데 이제 이분이 해수부 장관입니다. 제가 내내 여기서 입지를 얻게 되면은 포항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민원은 훨씬 더 잘 풀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 뭐 다른 부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포스코가 화력발전소를 건립하는데 환경부의 규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 차관도 저하고 고시동입니다. 저하고 항상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뭐 이런 점들이 저에게 여건만 주어진다면은 우리 고향지역 발전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선과 관련해서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선거구 획정이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만약 연말까지 안 되면은 내년부터는 전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그런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건데, 물론 저는 그전에는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선거구 획정이 되면은 제 입당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인 절차를 완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예비후보 등록을 해도 늦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전까지는
현행 방식으로 계속 지인들과 인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교수님 나가겠습니다. 예, 꼭지일체 말씀드립니다. 박사님께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실제강 공장 같은 그 혈세 낭비 사례들을 말씀하시는데 포항에 아직 해결되지 않고 소송 진행 중이고 실제강은 그렇고요. 포항 파티는 시민들 행동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구체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시고 향후 재발 방지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테크노파크 단지를 저는 그걸 위법하다고 봅니다. 위법한 행정 집행을 통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172억 원을 허공에 날리고 또 그 사업에 참여했던 여러 기업들이 입은 손해가 줄잡아 거의 한 1,000억 정도는 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난 4월에 감사를 했고 감사원이 그 처분을 원래는 지난달 말에 발표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부 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 목요일에 17일 날 발표하는 걸로 현재는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그 초점은 박성호 전 시장에 대한 겁니다. 테크노파크 사업 자체가 위법하다는 걸 이미 인정을 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공무원들을 지휘를 했던 단체장은 이미 현직에 없다 해서 과연 책임이 없느냐. 실제 포항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금 이강덕 시장의 지휘를 거절하고 그 일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한 공무원은 징계를 먹고 그걸 지휘한 단체장은 현직에서 없다 해서 여러 가지 처벌이 없다. 그리고 다시 지난주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 24년간 공직 생활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거는 위법한 행정행위고 그로 인한 합당한 감사원의 조치가 있지 않을 거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세부 내역에 앞으로 제가 예비 후보로서 활동을 하면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 여러분들하고 자주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고 의견도 발표하겠습니다만 삽질 한번 못한 사업에 금융자문수수료가 35억 원이 들어가고 대출 주관수수료, 대출 취급수수료 그러면서 19억 원, 13억 6천억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렇게 시민들의 세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렵게 벌어서 내는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 세금을 삽질 한번 안 하고 허공에다가 금융자문수수료 35억 원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받아갔는지 저는 그거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 상대가 누군지 만약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있다면은 당연히 시에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다시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는 중앙당의 주민 김하석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허명 박사가 친구할 적에 돈 10만 원 관계 때문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5년간은 묵혔는가 하겠는데 보통 저도 선거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그 80만 원 제가 그 조그만 소수 금액을 해서 저도 집행유예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때 그 정도 금액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5년간을 청구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에 걸려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5년 보다 그 진상을 좀 밝혀주십시오. 제가 왜 5년 동안 정치활동 규제를 당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MB 대통령 선거를 도우기 위해서 기억하실 분은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뉴라이트 포항연합 상임대표를 맡아서 활동했습니다. 이 조직을 제 총선에 사용했다 하는 그런 혐의입니다. 사전 선거운동입니다. 지금 돈 10만 원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만약 10만 원이라도 썼다면 10년을 묵겠을 겁니다. 그런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고 뉴라이트 포항연합이라는 그 대선 조직을 제 총선에 사조직으로 활용하면서 사전에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런 혐의로 원래 선거운동은 보름 동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앞에 하는 건 전부 사전 선거운동. 그걸 이유로 저를 1심에서 80만 원 받았습니다만 2심에서 어떤 공소 사실에 추가 전혀 없이 2심에서 150만 원을 선고하고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그 죄목으로 5년을 꽁빵 묶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제가 뭐 지난번에 TV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공학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문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허명은 박사님의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